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나의 아저씨님, 소래산 붕어님 자주 뵙겠습니다. 성부님, 덴토피아님, 현명님, 우리 영옥님, 나의, 나의 아저씨님 말씀처럼 여러분 좋아요 잊으셨는데요. 좋아요 얼른 눌러주시고요. 나마스테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나름님, 현중님 자주 뵙겠습니다. 깡모찌님, 복래님, 콜로라도님, 소피님 늘 감사드리고요. 건강참님, 베네구리님, 제이케이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비가 야무지게 온답니다. 비가 좀 많이 오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0도에서 9도까지 뚝 떨어진다 그럽니다. 역시 봄날씨답게 변덕이 심한데요. 이번 주 오늘 비 내리고 나서 기온도 그렇고 짓궂어진다고 하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매너구리님. 그러니까 게임은요, 그 드론 가격, 위메이드님, 드론 위메이드의 그 미르 M 같은 경우는요, 드론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경제의 돈의 가치가 똑같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인플레가 오는 거죠. 콜롬비아처럼요. 콜롬비아입니까? 베네수엘라입니까? 베네수엘라 돈 가치가 형편없어지니까 막 국민들이 못 사는 거죠. 다 그 나라를 떠나지 않습니까? 돈의 가치가 참 게임의 핵심입니다. 게임도 사이버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니지가 이렇게 장수하는 거는 아덴의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게임 개발자들이 그걸 분명히 게임사 대표들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게임의 재화에 대한 가치 유지가 중요한가. 우리 경제나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트미 경제TV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그리고 제 애청자님, 정혜연님, 프로연님, CEO님은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뛰어난 참여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주식을 잘 하실 수가 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 연휴를 끝내고 미국 시장이 열렸는데요. 그냥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어떤 흐름이 나쁘지 않았냐? 네, 전강후약 흐름이었거든요. 어제 개장 초반에는 미국 증시가 나스닥 증시가 1% 이상 하락 출발했다가 네, 우상향해서 끝난. 그래서 낙폭을 줄였기 때문에 어제 종가지수는 그냥 보합선이었지만 실제로는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뭐 무난했던 견고했던 하루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게 좀 안 빠진다. 어제는 근데 좀 지정학적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게 걱정인데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구소련 붕괴 이후로 정말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잖아요. 기껏해야 뭐 테러리스트 정도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지금 중국이 또 강력한 지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중국의 우리 해군, 동방해군이라 그러나요? 그쪽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국이 대만으로 오는 이 봉쇄훈련,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공격을 하면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기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한테도 직접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을 시켜서 우회 공격을 시키든지 네,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참 어쨌거나 대만이 만약에 중국의 공격을 받는다면 재앙이죠. 재앙. 꼭 우리가 그 TSMC 같은 시스템 반도체만 회사만 있는 거 아니고 대만에
부품들, 전기전자 부품들이 대만에 다 있기 때문에 그 한두 개만 빠져도 제품을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건데, 어쨌거나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지나고 보니까 참, 지난 30년이 참 행복했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거나 어제는 미국 시장 지정학적 얘기도 조금 나왔었습니다. 종목별로는요, 마이크론이 어제 많이 올랐어요. 한 8% 올랐는데, 미국에도 그 얘기 나왔어요. 마이크론의 급등은 삼성전자 감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마이크론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 못 드리겠네요. 어제 마이크론이 8% 올라간 거는 미국에서도 전부 다 삼성전자 덕분이다. 이렇게 하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 안정화되는 느낌은 있어요. 뭐냐 하면 국채 10년물 금리는 잠시 오르고 있고 금값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은행들에 대한 은행 시스템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조금은 잦아드는 모습이고요. 우리 증시는 우리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세계 1위라 그러네요. 올해 상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만 증시를 보면 이렇죠. 대만 증시는 지금 못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중국 때문에 참 지금 정말 30년을 끝내고 전 세계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는 그냥 한마디로 무난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내부의 흐름이 중요한데 우리는 좀 지켜봐야 할 일들이 좀 많습니다. 우선요, 이번 주 미국 시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CPI 상승률이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전년 대비 5.2% 상승인데 당연히 이것보다 떨어지면 좋겠죠. 떨어지면 페드의 금리 인상 압력이 거의 이제 완화된다. 기껏해야 한두 번 정도 금리 인상 후에 이제 금리 인하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보다 높으면 아하 페드가 또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겠네 또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래서 이게 아마 근데 지금 시장은 이제 미국 증시를 이렇게 보면 금리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 여부에 초점이 점점 맞춰지고 있거든요. 무게감이 옮겨가고 있어서 네. 요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마지막으로 금리에 대해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이번 주 미국 시간은 수요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 정도 되겠네요. 수요일 밤 정도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주요 은행들 실적이 발표되는데 미국은 상당히 이걸 중시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막 그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죠. 환율 그래서 우리 환율이 1300원을 넘어가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춤추춤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때문에 외국인들이 연이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율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떨어져야 됩니다. 올 들어 우리 증시가 세계에서 코스닥 시장이 상승률이 세계 1위지만 아시아에서 우리 통화 가치가 또 가장 빨리 급속히 떨어진 통화 가치가 떨어진 환율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의 하향 안정화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요인들이 결국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서 우리 환율의 우호적일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면서 마음이 참 찜찜했습니다. 뭐냐면 어제 하락 종목 수가 1200개 코스닥은요. 코스피는 한 700개 가까이 됐습니다.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죠. 지수는 올랐는데 양시장의 지수는 0.9%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뭐 3배 이상 서너 배 많습니다. 그럼 지난주 4월 6일하고 비슷하네 하락 종목 수가. 그렇다면 결국 4월 6일 정도의 시장이었다. 어제 시장은 코스피는 1.4 코스닥은 0.8인데 그날 4월 6일도 코스닥이 장중에는 1.6% 정도까지 빠졌죠. 막판에 좀 줄였는데
지금 시장은 사실 체감지수는 어제는 1% 이상 하락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겪지만 하락 종목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 시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월 6일부터 뭔가 좀 하락 종목이 많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이거를 오늘 좀 타파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걸 타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하락 종목 수가 뭐 많다 이러면 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옛날에 제가 알았던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와, 몇 년 만에 왔는데 전화 와가지고 하 대표님 내가 오랜만에 주식을 다시 시작했는데 지금 죽겠다고 수익도 안 나고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물론 저랑 해서 2차 전지의 정확한 핵심을 맥락을 짚고 계셔서 지금 재미가 나는 장세입니다만 기업 2차 전지 내용을 잘 모르고 아이고 저렇게 오른 거 어떻게 사? 좀 알아놓는 거 해야지 이러시면요. 지금은 시장이 아주 대응하기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4월 6일부터 뭔가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이 분위기를 좀 깨는 게 필요한데 어제는 특히 뭡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강세가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소부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 보면 삼성전자 방비를 좀 끼면 소부장들도 요란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싸늘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삼성전자의 이 강세가 이어지지 못하구나 이런 점도 보였기 때문에 어제 흐름은 상당히 좀 안 좋았다 질적으로. 자, 그 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죠. 정확하게는 에코프로 그룹이라기보다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실적이 어제 에코프로 급등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때 한번 뭐든지 이 감각을 잡으려면요 그 핵심주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좀 슬럼프 빠지면 삼성전자부터 분석해 보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최근에 다시 에코프로를 제가 좀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 이 정도 올라온 게 배경이 있느냐 없느냐? 배경이 없으면 겁나갈 거고요. 배경이 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제가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올렸어요. 올리고 영상도 만들어 드렸는데요. 추천이 아니라 이런 거를 공부를 하셔야 감각이 생긴다. 오늘 실적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 비상장 종목이라서 분기 실적을 자세히 밝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이 어떨 거냐. 2021년에는 적자였거든요. 이 356 적자 내는 회사가 작년에 1,400억이나 이익 내는 회사로 탈바꿈하니까 이게 뭐야? 그래서 외국계 뭐 하는 제 후배들 얘기가 형 3월 29일 날요 재무제표가 올라왔는데 보고 깜놀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지금 공업용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요. 물론 지금 중국에서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을 들여와서 분쇄, 미래나노텍처럼 분쇄도 하고 강원 에너지처럼 건조도 하고 이런 가공 사업을 하는 게 주력인데 공업용 탄산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사업에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걸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는 없는데 회사 내부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제 정자님 중에서 에코프로 회사 내부 관계자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거는 알고 싶지 않고요. 지금 이 컨버전 하는 상황이 어떤지 이건 뭐 말만 많습니다. 알아내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난 걸까요? 그래서 만약에 1분기 이번 2023년 1분기 실적이 제가 뭐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실적이 에코프로의 실적이 되겠지만 특히 이게 중요하겠다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 초점입니다. 이게 또 예를 들면 하이드로리튬, 어바리튬 같은 소재주한테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한 관점은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의 실적이 더 중요하고 에코프로 중에서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 다음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건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전구체는 작은 금색 알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니켈, 코발트, 망가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같은 금속 말갱이를 수산화 리튬과 섞어서 큰 알갱이로 만드는 게 이게 양극 활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 LNF 이런 거 활물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정확하게는 활물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구체도 주로 중국에서 많이 들여왔어요. 근데 이제 IRA 법 때문에 지금 우리 양극재 업체들이 전구체를 다 내재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앞으로 고성장이 되겠죠. 이렇게 고성장이 되겠죠. 다 내재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 다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다음으로 관심을 보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숫자도 숫자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반응이다. 제가 삼성전자 실적하면서 삼성전자가 뭐 실적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 반응이 중요합니다 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그게 실적이 좋고 안 좋고는 둘째 문제고, 시장의 반응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외국인들 투신, 지금 외국인 투신, 어제 투신 3호펀드 코스닥을 엄청 팔았어요. 어제 투신이 386억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3호펀드는 815억 팔았어요. 자, 그래서 어제 이들이 뭐 팔았나 보니까 역시 투신은 에코프로와 LNF 팔았고요. 3호펀드는 세 종목을 다 멍청 팔았네요. 외국인만 에코프로 BM, 투신은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투신이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은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팔았네요. 그래서 역시 코스닥의 시총 1, 2, 3위 종목을 내다 팔았는데, 어제 에코프로가 한 10몇 프로 오르고 에코프로 BM이 10몇 프로 오르고 에코프로가 어제 20몇 프로 올랐죠. 야, 그 대단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삼성전자가 10몇 프로 오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0몇 프로 오른 거랑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거대한 힘, 이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에코프로로 이제 대장주 에코프로를 보면 기관은 2월 6일부터 주구장창 팔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월 16일부터 거의 순매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사서 2월이면 이때입니다. 이때. 기관들은 2월 6일부터 팔았어요. 아니요, 여기 아니군요. 요거는 이녹스고요. 자, 네. 그래서 에코프로 흐름을 볼까요? 네, 기관들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관들이 2월 6일부터 팔았어요. 2월 6일부터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2월 16일부터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판 거죠. 한 20만원, 10만원대 후반 이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기관들도 메자닌 펀드 같은 게 공매도 많이 치거든요. 아마 이번에 펀드 매니저 여러 잘렸을 것 같아. 공매도 쳤다가 엄청 피해를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 많거든요. 공부 안 하고. 우리 애청자님보다 못한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 많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도 물론 많지만요. 그래서 지금 기관 외고 금이 오른 거 누가 사서 오르냐? 모르죠. 이 과연 통합 개미만 사서 이렇게 오른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거대한 힘, 뭔지는 모르나 거대한 힘. 그 다음에 이걸 억누르는 외국과 기관의 힘 간의 힘겨루기인데 그 결과는 10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단기 주가는요. 저한테도 가끔씩 어느 분이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저라고 별 수 있습니까? 워렌 버핏도 별 수 있습니까? 이건 신이 아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단타로 하시는 거는요. 정말 신의 영역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 제발 됐겠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이녹스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좀 전망하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이럴 때에서 좀 멀리 보는 안목. 뭐냐? 4월 6일 뉴욕타임즈는 좀 진정부적이죠. 보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2032년에 중에 전기차 비중을 67% 하겠다. 원래 공약은 2030년에 50%였어요. 근데 이제는 32년에 67%. 훨씬 가팔라졌네요. 즉, 전 세계 내연기관차 엔진이 전부 이제 모터 시대로 바뀌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이 힘든 이유가 기존의 엔진이 자동차의 한 40% 정도 인력을 차지하거든요. 엔진 개발 인력이. 엔진 관련 부품도 많고. 그러니까 부품 수도 확 줄고 엔진이 자동차의 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엔진이 사라지고 있는 이 큰 흐름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폭도 예상보다 빨라지고 지금 자동차 업체들도 원통형 배터리니 LFP 배터리니 하는 게 자동차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은 안 받고도 내연기관차를 능가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는 빨리 변한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화를 막고 있다 하는 거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번에 공매도 쳤던 펀드 매니저들 이런 거 좀 깨달으세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어제 제가 아침에 이녹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제 아침에 제 방송할 때 이녹스가 한 1,000원 이상 빠지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명드리면서 이녹스도 제가 리포트를 이미 써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녹스도 여기 이녹스 여기 해놨죠. 이녹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시가총액을 1차 목표로 한 5천억 정도 잡고 음극재 관련주들 다 1조 이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제가 이때 추천드렸었는데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고 아이고 바닥 대비 아이고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눈으로 투자하시는 분은요.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습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꿀 만한 지식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정현님 프로엠 CEO님은 제가 눈이 아니라 머리로 투자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특히 시가총액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라온 게 어떻게 사요? 이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평가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음극재 상황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 LFP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밀도가 단점인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음극재에 관심이 높아진다. 그래서 음극재 관련주들도 지금 업종 테마 분석 보면요. 여기 중에서 음극재 종목들도 다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다 유리하다.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아직 실적 안 나왔죠, 여러분. 에코프로 실적 혹시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오늘 개장 전에 나올지 장 마감하고 나올지도 모르고 예전에는 오전 한 11시경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의 실적이 나왔을 때 수치가 어떠냐는 중요치 않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해석하느냐. 그게 오늘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그래서 장중에는 발표를 좀 안 해주면 좋겠는데 개장 전에 저는 해줬으면 했는데 아직 안 한 모양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조금 주셨는데요. 피터님, 신규 상장 나노팀,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내볼게요. 지금은 저는 하이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네. 그 다음에 봄내지 무역 통계 보니까 탄산리튬 틸레참 비중이 81%입니다. 네. 수산의 리튬은 중국산이 작년 전체로는 88%입니다. 수산의 리튬은요. 빨리 친냉전 시대에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터님, 에코프로는 일본 회사 칠레에서 리튬을 수입합니다. 리튬 할 때 그게 수산화 리튬인지 탄산 리튬인지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분 20초 남았는데 오늘 그러면 에코프로가 아침에는 실적 발표를 개장 전에는 안 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면 희망사항은 장 마감하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장중에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하면 아주 변동성이 클 거라서 시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것 같아요. 에코프로님, 오늘 그냥 장 마감하고 합시다.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하면 시간 외에서 난리가 나겠죠. 시간 외에 난리가 난다면 내일 오전장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장중에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것 같은데 아침에 일단은 강세 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유연구님 석경 AT 제가 어제 잠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직 회사 매출이 참 작더라고요. 작고 전고체 관련한 것들은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과연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언제 매출이 제대로 날지도 몰라서 지금 제가는 뭐 전고체 배터리 가지고 이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특히 석경 AT는 매출도 작고 수익성도 작고 해서 특히 또 하는 부분도 전고체 배터리까지 하니까 좀 먼 얘기까지 하니까 저는 좀 손절매 원칙을 꼭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